현재 동남아에서 한국 과일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흐뭇한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동남아에서 한국 과일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과일은 한국 여행이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습니다. 한국에 방문했던 많은 이들이 꼭 먹어야 하는 한국 음식에 놀랍게도 한국산 딸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일본 컬링 선수팀이 한국 딸기를 너무 맛있게 먹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고 그들이 한국 딸기가 너무 맛있어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화가 난 사이토 일본 농림수산상은 사실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먹은 한국산 딸기는 일본 품종에 뿌리를 둔다며 일본 딸기의 이종 교배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 품종이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평창올림픽 때 일본 선수들은 몰래 딸기를 먹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과일은 맛있고 품질이 좋다는 일화이죠. 한국 과일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수출되며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한국산 배와 감, 딸기, 사과, 포도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전해집니다. 베트남에서 반농담으로 한국 딸기나 단감 등이 박항서보다 인기가 높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는 한국에서 비싸도 없어서 못 먹을 만큼 새콤달콤한 맛인데 전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일 한류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에서 판매되는 과일이 가짜가 판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남아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동남아에서 판매되는 가짜 한국 과일을 먹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전하는데요. 가짜도 골치가 아픈데 먹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데요. 가짜 과일을 만드는 과정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어디에 한국 가짜 과일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쉽게 한국 가짜 과일이 발견되는 곳은 바로 태국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콕지사에 따르면 한국 브랜드나 한국어 표기가 담긴 띠지를 두른 중국산 배나 단감이 태국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 한류를 이끌고 있는 태국에서 한국산 과일 인기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산인 것처럼 교묘하게 표기된 짝퉁 중국산 배나 단감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최대 4분의 1의 낮은 가격을 내세워 현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지만 한국산 과일 이미지 하락 및 농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단체 및 업계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전통시장은 물론 쇼핑몰이나 고급 백화점 내 마트, 식품점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았던 수쿠밋거리 터미널 21 쇼핑몰 내 식품관에서는 지난달 중순 중국산 배가 원산지 표기도 없이 한국 브랜드가 인쇄된 띠지에 감긴 채 판매 중이었습니다. 다른 마트에서도 한국 브랜드명이 적힌 띠지를 두른 중국산 배가 한국산과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판매대에 놓은 일부 중국산 배 상자의 한쪽에는 코리안 페어스 한국 배라는 영문 표기가, 다른 한쪽에는 배라는 한글 표기 아래에 프리드 오브 차이나 중국 생산품이라는 표기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동남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날라타이 도매시장에서는 중국산 단감 및 곶감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고 AT 측은 밝혔습니다. 상자 위 조그만 스티커에는 작은 영문으로 원산지가 중국임이 표시되어 있지만 박스 겉면에는 한국 단감이라고 큼지막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AT 측은 소비자들이 낱개로 단감을 구매할 경우에는 원산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산임을 보여주듯 상자 겉면에 엉성한 한국어 문구가 적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중국산 곶감 상자와 비닐 포장에는 교수형감이라는 상품에 어울리지 않은 짝퉁 브랜드명도 붙어 있었습니다. 상표명부터 끔찍한 교수형감이라는 곶감은 지금도 팔리고 있지만 현지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2010년 정도에도 팔리고 있어서 사실상 10년이 넘은 대표적인 한국 곶감 브랜드로 여겨진다고 전합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이제 가짜 중국산 과일들을 고급 한국 과일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현지에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최근 중국의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수형감을 비롯해 짝퉁 과일에 대한 제조 과정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중국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영상들을 보면 그야말로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재배되는 제품 중에 포도가 인기인데 중국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한 영상을 보자면 한 농부는 알 수 없는 액체를 페트병에 담그고 있는데 이는 과일을 빨리 숙성시키는 액체인 것입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빨리 과일을 익혀서 출하하는 상황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일부 지방에서 수박값은 한 통에 한국 돈으로 100원도 안 할 정도로 폭락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조기 수성제를 사용한 수박이 대거 유통되어 시장을 마비시킨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에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주변국으로 수출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수박값 폭락으로 수박이 급식으로 1인당 한 통이 제공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박의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풍부하게 생산된 과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만약 이러한 수박에도 한국산을 붙여서 한국산이라고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소비자들은 제조 과정을 알 수 없는 과일들을 섭취하게 된다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다양한 과일들이 인위적으로 염색을 거치거나 조기 수성제를 사용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나나를 비롯한 일부 과일들은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방부제에 담그고 있습니다. 유통을 일부러 길게 시키기 위해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한 과정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냉장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르게 유통해야 하지만,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므로 지독한 방부제를 사용해서 유통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거론된 교수형 감과 같은 곡감의 제조 과정도 비슷한 절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산 과일을 수입해 판매하는 일부 업체는 자사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까지 도용한 중국산 과일이 버젓이 유통되는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산 짝퉁 과일이 시장에서 판을 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태국 소비자보호원은 한국 곡감 시계 표기는 디자인 차원인 만큼 중국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표기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농수산유통공사 측은 전했습니다. 현지 와차몬 푸드의 위파위 와차라꼰 대표는 원산지는 표기하되 교묘하게 한국산과 비슷한 포장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과일이 늘어나 문제라며, 한국산 과일이 품질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짝퉁 제품을 막을 수 없다면 포장을 개선하거나 품질 홍보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는 최대한 중국산과 한국산을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포장 박스나 포장지, 그리고 판매대 등에 태극기를 꽂아놓거나 전시해 놓음으로써 판매하는 배나 단감이 한국산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짝퉁과 경쟁이 치열한 국가에서 각 과일에 대한 공동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등록된 상표권을 모방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TV는 광고는 물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광고 등을 통해 한국산 원산지 프로덕트 오브 코리아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라는 캠페인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한국 과일 인기가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AT 방콕 지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농림축산 분야 태국 수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금액은 9.6%, 물량은 56.9% 각각 증가했습니다. 물량이 50% 이상 증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에 편승해 중국 가짜 제품이 더욱더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중국은 무무소나 무공생활같이 한국의 공산품에 편승한 가게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미 중국은 십수년 전부터 중국산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한국산을 좋아하는 것을 알자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바꿔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합니다. 최근 수년간 베트남에서도 중국산 과일이 한국 과일로 둔갑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베트남에서 특징은 중국산이 아니라 애초에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바뀌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박항서의 한류 열풍 등 한국산 인삼이나 과일이 대량 유통되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세관의 허술한 통관 시스템을 악용해서 업자들이 기존 한국 과일에 섞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기같이 맛을 흉내내기 어려운 제품이 아닌 이상 아무 과일이나 한국산 라벨 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베끼기를 진행하며 한국을 골치 아프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의 허술한 시스템 법망을 활용해 한국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평화의 소녀상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의 집요한 압박으로 철거될 뻔했는데요. 현지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킬 수 있었죠. 하지만 영구 보존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유지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소녀상을 계속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영구 보존이 확정되었습니다.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가 지난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색당과 좌파당의 공동 결의안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구의회의 참여하에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색당 의장은 성폭력 피해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구의회 29명이 참여한 표결은 24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좌파당 구의원은 해당 결의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쟁이나 군사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좌파당 구의원은 이어서 평화의 소녀상이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마무리했죠. 우리는 소녀상의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일본은 현재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녀상의 임시 설치 기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의안은 당초 8월 14일이었던 설치 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결의안 소식을 들은 한국인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본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조치와 맞지 않는 대단히 지극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정말 뻔뻔하죠? 일본 정부는 이어서 철거 요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계속 여러 관계자에게 접근해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소녀상의 신속한 철거를 계속 요구하겠다. 정례 회견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독일 이외의 세계 각국에 소녀상이 설치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에 대한 관방장관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정부는 외국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희망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움직임에 따라 실제로 소녀상 설치 움직임이 수습된 사례도 있다. 계속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노력하겠다. 이 이야기는 평화의 소녀상이 평화로운 생활을 깨뜨린다는 의미인데요. 모두가 반기고 있고 현 상황에서 발끈하는 건 일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공세에 나선 이상 한국도 외교적인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소송에서 일본의 일부 패소했다는 외신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한국 정부가 15.39%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분쟁에서 WTO가 한국 측의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린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이 반덤핑 관세를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제무역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지난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고품질 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했죠.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한국과 일본 간 치열한 무역 분쟁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WTO에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신일본제철, JFE 홀딩스 등 일본 철강업체들에 대한 관세 면제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기사에서 사실상 일본이 승리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소위원 임명을 보이콧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정은 정족수 미달로 제대로 된 최종 판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참석위원들의 편파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기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또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일본 정치권의 내부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즘 아베 전 총리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죠. 하지만 역대급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것도 한때 최고의 우군이었던 요미우리 신문이 쏘아 올린 특종에 의해서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1위 언론으로 우파 언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의 전야제, 부족한 행사비, 아베 사무소가 지원했다. 해당 기사는 요미우리 신문의 조간 1면을 장식했습니다. 대서특필했다는 것이죠.
이 기사에 따르면 아베 측이 지난 5년간 800만 엔 넘게 행사비를 지원했고 그 차액 행사비에 관한 호텔 측의 영수증을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미 확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어 버린 이유는 기사 제목 앞에 붙은 독자 때문입니다. 독자는 단독 기사를 의미합니다. 사실 한국 언론은 걸핏하면 단독 타이틀을 붙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같은 기사가 수두룩한데도 단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단독을 거의 붙이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특종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붙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터뜨리자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라이벌 언론들이 모두 이 기사를 인용해 추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아베 전 총리는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선야제는 참가자들의 회비로 진행됐으며 매년 조금씩 달랐지만 5천엔에서 만엔 정도 회비를 받고 그것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호텔 측이 선의로 해결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사무소가 부족한 돈을 대신 내주거나 하는 정치자금법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 이 모든 것이 요미우리 신문의 특종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검찰이 상당 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게 늦었습니다. 든든한 우군이었던 요미우리 신문은 왜 작정하고 이런 기사를 터뜨렸을까요?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아베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아베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으로 총재는커녕 정계 은퇴를 고려하게 됐다. 아마 요미우리가 모종의 판단을 한 것 같다. 또 다른 평론가들은 스가 총리를 위한 보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벚꽃 스캔들은 스가 총리가 유일하게 관여하지 않은 스캔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 매스컴에 슬쩍 흘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아베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하네요.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